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기체들은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지구상의 식물이나 동물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여 24시간을 주기로 모습이나 생리적용 등이 반복적으로 변화하는데 이것을 일주기 리듬이라고 한다. 일주기 리듬의 개념이 나와 있네. 수면 주기, 호르몬 분비, 음식 섭취 및 혈압과 체온 조절에 이르기까지 유기체의 거의 모든 생리, 대사, 행동은 이 리듬에 맞춰져 있다. 어떤 리듬? 일주기 리듬. 유기체가 이러한 주기적 특성을 보인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져 왔는데 2017년 노벨상을 수상한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베시 그리고 마이클 영의 연구로 드디어 이러한 현상의 작동 원리가 규명되었다. 그래서 여기 문단의 포인트는 자전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유기체들이 24시간을 주기로 자신의 생리활동을 변화시키는데 그게 일주기 리듬이었고 그 일주기 리듬을 여러 학자들의 연구 끝에 작동 원리가 규명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일주기 리듬의 최초의 과학적 실험은 식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18세기 드메랑은 콩과에 한해살이 풀인 미모사. 나 미모사 핸드크림 완전 좋아하는데 미모사가 낮에는 태양을 향해 입을 벌리고 밤에는 입을 오므린다는 점에 주목했대요. 이게 바로 미모사가 가지고 있는 일주기 리듬인 거죠. 그는 미모사가 며칠 동안 캄캄한 벽장 안에 넣어뒀대. 즉 태양의 영향력을 좀 없앤 거죠. 그 속에서도 미모사는 이 일주기 리듬을 잃지 않았대요. 이것을 보고 드메랑은 미모사 잎의 운동 리듬이 어두운 곳에서도 지속됐다고 기록했다. 그 이후 스위스의 득항돌은 드메랑의 기록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내었다. 자연적으로 밤과 낮이 바뀔 때 미모사 잎은 24시간의 운동 주기를 보이고 불을 계속 켜두거나 차단했을 때에는 그 리듬에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서 20에서 28시간 사이의 주기를 보인다. 이 사실은 일주기 리듬이 단순히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즉 햇살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것보다는 유기체 자체에 일주기 리듬이 내재되어 있고 유기체 내에 일주기 리듬이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라는 걸 해석했대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좀 변화했다고 해서 이 일주기 리듬이 아예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부분을 읽고 13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1번 미모사 잎은 빛이 없는 곳에 있어도 일주기 리듬이 사라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미모사 잎의 일주기 리듬은 24시간을 주기로 하는 자전의 지구 환경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미모사의 일주기 리듬은 입을 벌리고 오므리는 현상이었고요. 미모사를 넣어둔 캄캄한 벽장은 태양의 영향을 받을 수 없게 일단 만든 거였죠. 정답은 5번이고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체적인 일주기 리듬이라고 나와 있었죠. 그래서 근거를 밑줄을 치면 1번 미모사 잎의 운동 리듬이 어두운 곳에서도 지속이 됐고 2번 하루를 주기로 자전하는 지구 환경에 적응하는 것 자체가 일주기 리듬인데 미모사는 낮에는 벌리고 밤에는 오므린다.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4번 캄캄한 벽장에 넣어둔 건 일부러 햇빛을 차단한 거고 5번 외부 자극에 대한 수동적 반응이 아니라 일주일 리듬이 유기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일주기 리듬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과 관련된 유전자 연구가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코노프카가 이번에 동물이죠. 초파리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밝혀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어떠한 돌연변이가 이 초파리의 일주기 리듬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슬을 사랑하는 동물이라는 뜻의 학명을 지닌 초파리의 번데기는 새벽 시간에 성충으로 우아하는데 코노프카는 초파리에게 돌연변이를 일으키기 위한 화학물질을 먹여서 다양한 돌연변이를 만들고 12시간은 빛이 있는 상태에서 12시간은 어두운 상태에서 번데기를 배양했다. 그 결과 돌연변이의 초파리 번데기는 새벽 시간에 맞춰서 우아하는 게 아니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우아했대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생체 리듬의 변화가 발생한 거지. 이걸 통해서 일주기 리듬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아내었고 그것을 피리어드 유전자라고 했으면서 이게 초파리에 X 유전자에 존재한다고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돌연변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피리어드 유전자를 알아낸 거죠. 자, 이걸 보고 14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번. 니은과 디귿은 실험을 통해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메커니즘을 규명한 건요, 디귿만 해당하는 거죠. 2번. 디귿은 기억과 니은의 연구 과정에서 나타난 오류를 수정했다? 아니요. 거의 비슷한 얘기였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했다고 할 수는 없고요. 3번이 정답이죠. 디귿은 기록이 기록했던 현상, 즉 미모사의 잎이 오므라들었다가 벌어졌다 하는 거, 그리고 니은이 실험했던 현상,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지. 그걸 통해 유전자를 발견해내는 게 맞죠. 그 유전자가 피리어드 유전자였고요. 기억이 기록했던 현상은 니은의 실험을 통해 확인했죠. 그리고 여기 앞에까지 맞는데 니은이 밝혀낸 사실은 수정되었다? 아니, 수정되지 않았죠. 발전시킨 거죠. 기억, 니은, 디귿이 수행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식물과 동물의 일주기 리듬을 유발하는 요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냐 동물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식물과 동물의 일주일 리듬의 유발 요인이 결국에 지구 환경의 자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건 사실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발하는 요인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3단. 1984년 제프리 홀과 마이클 로스베시는 피리어드 유전자의 산물인 피리어드 단백질이 밤에 축적되고 낮에 분해되는 주기성이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그들은 피리어드 단백질이 일정 수준으로 축적이 되면 억제 피드백 고리에 의해서 피리어드 유전자 활성을 억제하고 그 결과 지속적이면서 주기적인 일주일 리듬을 스스로 조절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피리어드 단백질이 나오기만 하면 유전자 활성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걸 억제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들은 밤 동안 세포액 속에 있던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피리어드 유전자의 mRNA가 생성이 되고 얘가 세포질로 이동하여 피리어드 단백질을 만들고 이 단백질이 세포액 속에 축적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대요. 그러나 피리어드 단백질이 어떻게 세포 핵 속에 도달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거지. 그걸 마이클 영이 타임리스 유전자라는 걸 발견함으로써 해소되었대요. 마이클 영은 타임리스 유전자의 산물인 타임리스 단백질이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세포액 속으로 이동할 수 있었대요. 타임리스 유전자의 발견으로 피드백 조절 메커니즘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었다. 피리어드 단백질의 양적 변동이 어떻게 24시간, 하필이면 왜 24시간에 맞춰지는가? 밑에 줄, 이 의문은 마이클 영이 또 다른 일주기 유전자인 더블타임 유전자를 찾아내면서 해결되었는데 이 유전자의 산물인 더블타임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피리어드 단백질과 결합하여 이 피리어드 단백질의 누적을 지연하고 이걸 통해서 결국 24시간에 맞춰지게 된다 라고 말했대요. 6문단. 지금은 생체시계 유전자를 제거한 돌연변이 생지, 인위적으로 일주기 리듬에 교란을 준 애들, 그런 애들을 이용해서 일주기 리듬 교란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 그리고 걔네가 장애나 질환의 발병 메커니즘을 탐색하는 데 연구 도움이 됐대요. 그래서 특히 야간 근무자들, 승무원들, 응급실 종사자들이 그래서 발병률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게 일주일 리듬이 자꾸 교란이 돼서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12번 문제는 문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한 건 맞죠. 발병률이 높다 이런 거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거에 대한 해결법은 없고 특정 현상의 작동 원리가 규명되어 가는 과정을 제시했죠. 네. 3번. 일반적 원리 도출한 적 없고 통시적 흐름은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리가 규명되는 과정을 시계순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게 그 특정 현상이 변화되어 가는 양상과는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요. 5번. 24주기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나온 적은 없죠. 자, 15번 문제를 보면요. 한국과 우루과이는 12시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나는 장시간 비행기를 타고 우루과이 여행을 갔는데 잠을 못 자서 제대로 여행을 못했대요. 이거는 생체시계의 작동으로 인해서 그 일주기 리듬에 교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거고 북부 알래스카 여름에 82일 동안 낮이 지속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다람쥐는 같은 주기를 자고 음식을 섭취한대요.
일주기 리듬을 유지를 알아서 하고 있는 거야. 교란이 없죠. 얘는. 그럼 1번. 기억은요, 공간이라기보다는 시차 때문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2번. 교란이 일어난 건 기억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3번. 교란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은 둘 다 있었죠. 니은도 어쨌든 82일 동안 낮이 지속된다라는 건 교란 환경이긴 하지만 이 땅다람쥐가 그거를 교란을 극복한 거지. 유지를 한 거지. 그리고 생체시계 유전자는 둘 다 작동하고 있는 거죠. 기억도 생체시계 유전자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생긴 거고, 니은도 생체시계 유전자가 작동하는데 그러면서 교란이 안 생긴 거고. 그러니까 교란 여부가 차이인 거지 생체시계 유전자가 작동하지 않을 수는 없죠. 5번. 둘 다 이런 환경 아니지. 기억이 지금 교란이 있기 때문에 기억의 환경에 반복적으로 있는 게 발병 확률이 높아지겠죠. 순서가 바뀌어야 맞고요. 자, 16번 문제. 피리어드 유전자의 일주기 리듬인데 보기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자, 여기는 이 4문단을 읽고 푸는 문제였는데, 자, 가부터 보면요. 얘가 피리어드 mRNA고 뭐 얘가 피리어드 단백질인데 가는 아직 피리어드 단백질이 없죠. 세포핵 속에, 이게 세포핵이죠. 세포핵 속에 피리어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서 피리어드 mRNA가 만들어진다. 4문단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1번. 자, 그리고 나를 보면요. 이게 뿅 하고 세포질로 나와요. 세포질로 나와서 지금 피리어드 단백질을 만들어냈어. 그러면 이게 4문단에 바로 이어서 이 부분에 근거가 되죠. 그리고 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mRNA가 피리어드 단백질을 만들고 그 피리어드 단백질이 세포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원인을 앞부분에 있는 학자들은 밝혀내지 못했었죠. 그걸 밝혀낸 게 0이고 타임리스 단백질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이야기. 이 세포질에 있던 단백질이 세포핵으로 다시 들어갔죠. 0이 없었으면 이걸 확인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계속 만들어지다가 여기 마부분부터 보면은 이 단백질이 흐려지고 있는 거 보이죠? 그렇다는 건 만들어지는 게 억제되고 있다는 건데, 억제되는 이유는 4문단 두 번째 줄에 일정 수준으로 축적되면서 억제 피드백 고리에 의해서 활성이 억제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번은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거죠. 일정 수준에 다다른 거고요. 그리고 24시간에 맞춰진 건 더블타임 단백질 덕분이다 라는 건 5문단에 얘 덕분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맞는 거고, 마지막 17번 문제. A는요, 뭐 진리나 가치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다 이런 의미고, B는 여러 가운데 앞에 것을 첫째로 삼다 이런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맞는 걸 고르는 건데요. 1번 A, 뜬 눈으로 밝혔다. 이거는 그냥 잠을 안 자다 이런 의미죠. B, 열정에서 비롯했다. 이건 열정으로부터 생겨나다 이런 의미죠. 2번, 축구를 밝히다. 이건 축구만 좋아하다라는 뜻이죠. 이장을 비롯한. 요거는 B의 의미에 가깝고, 진실을 꼭 밝히겠다. 이거 맞죠? 지구를 비롯하여. 네, 요게 가장 적절하네요. 4번, 팽창하는지를 밝히겠다. 이거는 뭐 B랑 A랑 관련이 있죠. 그런데 출입을 비롯하다. 이거는 출입을 시작하다 이런 의미라서 B와 관련이 없고요. 전모를 자세히 밝히려 한다. 이거는 뭐 드러내서 알리다 이런 의미고, 푸르러지기를 비롯한 들판으로 나갔다. 이것도 뭐 처음 시작하다 이런 의미라서 관련이 없습니다.